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강복절을 맞이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제강점기에 정말 고통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6.25, 이 6.25 전쟁이라는 참해를 겪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렇게 피와 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우리가 물려받은 건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향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판단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기반의 허물 수 있다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세대는 받은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조상들이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경제 번영을 한 세대 만에 망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두 가지, 하나는 외화 차입 가능성, 또 하나는 2차 소비 쿠폰 지급 가능성, 이게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보수 시각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가 채무 11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빚은 늘어나는데 국민 10명 중 6명 국가 채무 규모 모른다, 이러한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실로 내용을 보시면요, 올해 국가 채무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30 저같은 청년 세대가 은퇴하는 2060년 기점으로 봤을 때 현재는 태어나자마자 채무가 1억 3천만 원인데 시간이 거슬러 가면 이 채무는 2억 163만 원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전재정이 장점이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매년 수십조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고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재정은 가계부와 비슷합니다. 월급이 줄었는데 생활비를 계속 늘리면 결국 빚으로 메우게 되는 것이죠. 그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갚는 주체는 지금의 청년, 미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세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올렸다라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봅니다. 돈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최근 시행된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하죠. 단기적으로는 일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을 주는 것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라면 한 그릇이 끝나면 다시 배가 고프듯 소비 쿠폰은 장기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특히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 다발성 지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두 가지 발언 맞습니다. 하나는 외화 차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또 하나는 2차 돈풀기 가능성입니다. 실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밭은 마련되어 있는데 씨앗이 없어 묵히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빚을 내서라도 민생 회복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러한 이제 내용이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이 없으면 옆집에서도 빌려오자. 사실상 외화 차입, 즉 빚을 내서 예산을 쓰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건 미래 세대에 더 큰 정말 부담을 넘기는 일입니다. 본인 돈을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외화 부채는 환율 변동 위험까지 있습니다. 결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빚이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대통령이 말한 한 대박 빌려 한 가마니 수확은 가능할 때도 있겠지만 수확을 장담할 수 없는 땅에 빚을 내서 씨를 뿌리는 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몇 배의 수익을 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13일이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14일 바로 보시다시피 바로 2차 내수 활성화에 따라 추가 돈풀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 연말 APEC 정상회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근 이러한 이제 근본적인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1차 소비 쿠폰 예산이 끝나면 효과가 사라지고 2차 쿠폰은 예산 부담만 더 키울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두 발언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13일에는 8월 13일 돈이 없으니 빌리자, 14일에는 돈을 더 쓰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소식 그 자체입니다. 보시다시피 빚내서 민생 회복을 시켜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추가 돈풀기 예고를 한 것이죠. 보수 시각에서 이건 매우 위험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 정책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이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인기와 단기 지표 개선을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빚을 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세입 기반 확충, 그러니까 탈세와 세금 회피를 줄여서 공정한 세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출 구조 조정입니다. 불필요한 정치성 예산, 전시성 행사를 가감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국민 임명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도 만만치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세금을 좀 아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 전략 확립입니다. 청년, 첨단, 산업, 수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확립되고 크나큰 메리트 있는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씨앗 비유와 소비 쿠폰 자랑 표현은 친근했지만 그 안에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겠다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 빚은 결국 우리가 특히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경제는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메꾸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나라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